부산 동구의 지역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할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1월 출범합니다. 관련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부산시가 상충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관광 수용 태세를 점검에 나섭니다. 해운대구가 차량 정체에 따른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체계 개선 방안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 동구의 지역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할 시설관리공단이 내년 1월 출범합니다. 관련 조례안도 구의회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내게 됐는데요. 하지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커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 동구가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목적은 전문성과 효율, 이윤 추구보다 공공복리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 공단은 동구 국민체육문예센터와 안창 샛들마을 공공임대주택, 공영주차장, 종량제 봉투 등 4개 사업을 맡게 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시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공공시설 수익률 기준인 50%를 넘으며 설립 조건에 충족했습니다. 출범 시기는 내년 1월입니다. 설립 비용은 10억 원 정도로 운영을 위해 2개 팀이 신설되고 174명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동구는 공단 설립으로 매년 6억 6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아끼고 전문 관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 16개 시군시설 중 흑자 사업인 공영주차장이 동구가 58개로 가장 많은 데다 추가 조성도 예정돼 있어 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불필요한 그런 낭비 요인을 줄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투명한 또 재정 운영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으로 해서 수지 개선 효과가 한 6억 6천만 원 정도 일단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을 두고 이어진 재정과 운영에 대한 지역의 우려도 여전합니다. 공단의 한 해 예상 운영비는 95억 4천여만 원. 이 중 인건비가 70%를 넘게 차지합니다.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자립도 14.8%에 불과한 구에서 기존 업무를 떼어내 100명 넘는 새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단체장 측근 챙기기용 자리로 악용될 수도 있어 관리 감독의 중요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고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 봤을 때 적자 8분기 연속 적자 난 것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구가 그런 앞선 사례를 잘 극복할 만큼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사업 계획과 이런 걸 잘 준비해서 하는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지난해 12월 구의회의 반대를 겪은 뒤 추진이 가시화된 동구 시설관리공단. 시설공단을 운영 중인 남고와 기장군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구가 운영으로 어떤 결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올 연말 가덕신공항 착공을 앞두고 부산시가 다음 달부터 보상에 들어갑니다.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주민 이주대책협의와 어업권 피해 보상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SK 브로드밴드 부산방송 장동원 기자입니다. 보상 대상 사유지는 37만 1000제곱미터로 668필지에 건축물 450건, 수목 3만 5천여 그루 등입니다. 육지보상 기본조사 용역을 토대로 지난해 7월 주민 이의 신청이 이루어졌고 가덕신공항 건설공단과 부산시, 주민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곳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시는 3개 업체 감정평가 평균으로 보상 가액을 정해 다음 달부터 주민들과 보상 협의에 들어갑니다.
총 보상액은 약 4,7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재결 신청을 하게 됩니다. 부산시는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공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 연말 착공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계획했던 연말까지 토지 보상을 수용 재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초에 연말 착공이라는 그런 큰 대전제에서는 지장을 받지 않는다. 부산시는 현재 정부와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주민들의 이주 대책과 생계 대책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민 어업권 피해 보상 절차는 연말 착공 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시가 부산 진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 중 쓰러진 동료 공무원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윤종모 주무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윤종모 주무관은 지난 3월 15일 오후 6시 40분쯤 다음 달 2일 치러지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 준비 업무에 투입돼 선거인 명부를 검토하던 동료가 쓰러지자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습니다. 윤 주무관의 동료는 현장에서 의식을 회복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주무관은 지난해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에도 부산 진구 가야 이동 투표소에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시가 봄철 손님맞이 관광 수용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연초부터 상충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관광 수용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회의에선 관광과 숙박, 음식, 교통 등 분야별 관광 수용태세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산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해운대구가 차량 정체에 따른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체계 개선 방안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용역은 교통 혼잡 완화를 목표로 상습 교통체증 지역에 대한 최적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해운대구는 또 장래 교통 수요에 따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 예상되는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현재 해운대 전역은 각종 개발 사업과 송정 동부상권 교통량 증가로 주요 교차로의 교통 혼잡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역과 서면역 일대를 중심으로 인파 종합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시는 최근 부산역과 서면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진행되며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자 관계기관별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미용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용사들이 모여 만든 봉사 모임 사랑의 가위손인데요. 정성 어린 손길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HCN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넘게 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김덕향 씨. 미용 봉사는 어느덧 삶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해드리면은 또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이렇게 자주 보니까 자식보다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10년 전 뜻이 맞는 동료 미용사들과 사랑의 가위손이라는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시작을 한 게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여럿이서 고정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자로 바뀐 거죠.
현재 사랑의 가위소는 7명의 미용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을 찾았던 손님마저 직접 염색 기술을 배우며 봉사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기술과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진짜 미용의 미자도 모르고 그냥 미용실만 머리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이렇게 염색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하나 배웠죠. 이제 약 타는 거.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고. 예, 여럿이 하니까 힘이 안 들죠. 혼자 하면 힘이 들는데 같이 나눠서 하니 그래서 힘도 덜 들고 기쁘고. 사랑의 가위소는 매달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펼칩니다. 동주민센터나 요양원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좋죠.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민들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커트나 염색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요.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미용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사랑의 가위손 회원들. 미용 일을 안 할 때까지 끝까지 할 거니까 이제 그때까지 계속 할 거고요. 우리 봉사단원들과 즐겁게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손길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지역 기업들의 고질적인 현장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재고용한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기업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는 지역 기업 152개사를 대상으로 고령 인력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24.3%가 직원 10% 이상을 60세 이상 고령자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채용 유형으로 소속 퇴직자의 재고용이 응답 기업의 75%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재고용을 통해 기업이 맞춤형 고령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 응답 기업의 고용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산업 현장에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재고용 제도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저액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해 첨단 소재 실증 연구단지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1단계 사업은 총 782억 원을 들여 파워 유닛 스마트 제조센터와 금속 소재 실증 테스트 베드 등 소재 부품의 자립과 핵심 금속 소재의 상용화를 위한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2030년까지 국비 4,600억 원을 투입해 2단계 극한 소재, 3단계 기능 소재 연구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 29일 오후 6시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569 투나잇 행사가 열립니다. 569 투나잇은 5색의 길과 육락의 즐거움이 함께하는 56km 걷기 행사입니다. 5색은 다대포 금빛 노을길과 낙동강 생명길, 금정산성 고갯길, 수영강 나룻길, 해운대 해맞이길이며 육락은 만나는 설레임, 먼 길 걷는 즐거움, 야릇한 눈맛, 대자연과 대화, 새벽 온천의 신비, 귀 씻는 파도 소리를 의미합니다. 부산시는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 산업은행 이전 등 시 현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원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106주년 3.1절 배둔장터 독립 만세운동 기념식이 19일 고성군 회화면 3.1운동 창의탑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독립선언문을 낭독과 3.1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이 진행됐습니다. 배둔장터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 3월 20일 배둔장터에서 800여 명의 군중이 일본 헌병의 총칼에 맞서 독립선언을 외친 만세운동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